330년 전 일본으로부터 우리 땅을 지켜낸 안용복과 내헌 스님이 지나간 뱃길을 따라 탐사대가 울릉도와 독도를 돌아봅니다. 이에 앞서 여수 흥국사에서 고유제가 봉행됐습니다. 화랑의 후에 육군 3사관 학교 생도들이 은혜사를 방문해 리더십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리더가 가져야 할 덕목과 이치를 배우고 앞으로 군장교로 성장하기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반군부 인사 4명을 처형한 데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군의회가 미얀마 유학생들과 미얀마 민주평화기원법회를 열었습니다. 내년 제18차 샤카티타 한국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마련한 기획보도 세계 속 붓다의 딸 3번째 순서입니다. 땐진빠모 샤카티타 인터내셔널 전 회장을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8월의 첫날 보내드리는 BT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선 후기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것을 일본 공식 문서로 확인받은 안용복 일행 가운데 뇌헌 스님 등 5스님이 일본행에 동행했다는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라도 꼭 알아야 할 선조들의 호국 정신을 되새기는 독도 항해가 시작됩니다. 고유제 현장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4개의 긴 돛대가 우뚝 서 있는 41m 길이의 범선 코리아나호. 40년 베테랑 정채호 선장이 학생들 46명을 포함해 60여 명의 탐사대를 태우고 내일 독도로 출항합니다. 330년 전 일본으로부터 우리 땅을 지켜낸 안용복과 내헌 스님 일행이 지나간 뱃길을 따라 3박 4일 일정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돌아볼 예정입니다. 내헌 스님이 그때 항해를 했고 타국에 아주 당당하니 가서 주장을 했던 그런 배짱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재점해보고 싶다. 그런 뜻에서 이번 항해를 결심했습니다. 이런 뜻깊은 여정에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수영 의승수군 본부였던 여수 흥국사도 함께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대웅전에서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탐사대의 행선을 부처님께 고하는 고유제를 봉행했습니다. 화엄사조실 금성 명선대종사가 독도로 떠나는 원정대의 안전과 무사 귀환을 직접 축원했습니다. 성선자 모두 무사 귀환을 불보살님의 가피지력 성령으로 하시기를. 진옥 스님은 흥국사는 300년 동안 전라좌수영 소속으로 승군 조직이 유지된 곳으로 지속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명량 전투에서는 이 장군의 주력 함대에 타신 분들은 거의 다 나는 스님으로 봅니다. 좌수영이 해체될 때 1896년 해체될 때까지 300년 동안을 갖다 300명의 승군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불자산악인 어몽길 대장도 이번 탐사에 부처님 가피가 함께하기를 발언했습니다. 그 당시에 백길을 또 따라서 또 이렇게 항해를 하시는데 무사히 잘 항해를 마치시고 돌아오시길 기원합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함께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항상 가피가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감사드립니다. 신분의 차별에도 굴하지 않고 일본으로 달려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알렸던 어민 안용복과 뇌헌 스님. 300여 년 전 선조들의 뱃길을 따라 나선 이번 항해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름 없는 이들의 희생과 업적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영천 은혜사 육하원은 초대형 수련관으로 전국에 정평이 나 있는데요. 화랑의 후에 육군 3사관 학교 생도들이 은혜사를 방문해 리더십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리더가 가져야 할 덕목과 이치를 배우고 앞으로 군 장교로 성장하기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영천 은혜사 육학원에 음악이 흘러나오자 생도들의 환호 속에 댄서들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다리로 V자를 그리며 회전하거나 바닥에 등을 대고 다리를 풍차처럼 돌리는 비보이의 춤사 위에 생도들이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은혜사 육학원에 영천 육군 3사관 생도 140명이 찾아 화랑 리더십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고된 훈련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산사의 맑은 공기와 편안한 분위기를 기대하며 수련관을 찾은 겁니다. 장차 군 조직 생활에 필요한 올바른 인성과 품성을 갖추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앞으로 장교로서 사회의 리더로서 생활할 때 상하 동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은혜사에 도착한 생도들은 동영상으로 사찰 예절을 배우고 좌선과 다도를 통해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혜사 주지 독조스님은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적 품성으로 군 지휘관으로 거듭날 생도들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강조했습니다. 용지덕장이라는 말을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그 덕목은 언어와 말로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리더자는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고 깊은 생각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또 앞서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점심 공양 후 은혜사 경내를 둘러본 생도들은 차분한 마음으로 자신들이 직접 우려낸 차를 음미했습니다. 바쁜 일정과 훈련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로움 속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 창설 54주년을 맞은 육군 정예장교 양성의 요람 육군 3사관학교. 신라의 화롱도가 동료들과 산천을 다니며 풍류와 차, 무예로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며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가 됐던 것처럼 은혜사에서 리더십 교육은 미래 육군을 이끌어갈 마중물이 됐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반군부 인사 4명을 처형한 데 대한 국제사회 규탄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군의회가 미얀마 유학생들과 미얀마 민주평화기원법회를 열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전국비군의회가 지난 토요일 법령사에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얀마 유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얀마 민주평화기원법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2월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매달 미얀마의 민주화와 평화를 기원하며 미얀마 유학생들의 안식처가 되어온 지 1년 6개월째입니다. 지난주 미얀마 군사정부에 반대하던 민주인사 4명에 대한 사형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법회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25일 그 활동가들이 죽음을 당했다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미얀마 청년들을 위로해 드립니다.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면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희 비군의회가 의지처가 되어드리고 싶어서. 법회에 참석한 유학생 대부분은 법회 이후 미얀마 군부의 사형 집행을 규탄하는 침묵 시위에 참석하기 위해 검은 옷을 착용했습니다. 불안한 조국의 운명에도 제한 미얀마 유학생들은 민주화의 바람과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새 손가락을 높이 들었습니다. 구본의 무자비한 사생으로 희생된 모든 이들이 극락환생하기를 방어하오며 이날 오후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에선 미얀마의 민주화 요구와 함께 사형 집행 규탄과 중단을 촉구하는 미얀마 지지 시민 모임의 침묵 행진 집회가 열렸습니다. 검은 옷에 붉은 장미 한 송이를 손에 든 이들은 광화문을 출발해 미얀마 무관부 앞까지 2시간여 거리 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한 미얀마 유학생들은 불교계의 지지와 후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 속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했습니다. 다른 쪽에 쏠려 있어서 미얀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잊지 않으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랑 전국비군의회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얀마 유학생들에게 몸도 마음도 쉬어갈 수 있는 고향 같은 안식처를 제공하면서 한여름 시원한 그늘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주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미얀마 학생들을 우리 비군의회에서는 더 따뜻하게 품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따뜻한 그런 한국 생활을 했으면 하는 염원을 담아서.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공익법인 1일시 5일이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제1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어와 부모 나라의 언어로 발표해 언어 능력을 키우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한국 내 다문화 가정 학생은 지난해 16만 명을 돌파해 5년 전보다 1.5배 증가했으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주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추구하는 공익법인 1일시 5일이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처음 개최합니다. 한국어와 부모 나라 언어로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대회로 조계사와 봉은사가 함께합니다. 이제 한국말이 좀 어눌하다 보니까 그런 대화가 잘 되지 않고 또 그런 부모에 대해서 또 굉장히 또 싫어하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일반 가정보다도 다문화 가정에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어가 가능해야 부모하고 소통이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모 나라에 대한 이해까지도 넓혀질 수 있다. 대회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한국어와 부모 나라 언어 각 2분 30초씩 총 5분 분량을 발표합니다. 1일시 5일 측은 어린이들의 잠재력 발굴을 통한 인재 육성과 부모 자녀 간 소통, 부모 나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회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회를 통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통합의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모 나라, 그러니까 한국 부모와 외국에서 오신 부모 두 나라 말을 같이 함으로써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인식의 공감을 넓히고 또 이 사회에서 올바른 국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고 또 그 가정 자체가 이 사회에서 건강한 가정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고 생각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8월 7일까지 1일시 5일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예선은 동영상 심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가자는 8월 22일까지 발표 동영상을 촬영해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9월 6일 본선 진출자를 발표하고 본선은 10월 6일 서울 여성플라자 아트홀봄에서 진행됩니다. 본선 진출 어린이 전원에게 장학금 10만 원이 수여되고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들은 장학금과 상장을 받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과 일정, 심사 기준은 1일시 5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최치원 문학관이 지난달 30일 2022 고운사 천년숲길 문화장터 천년숲길 맨발로 걸어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최치원 문학관과 의성군이 주최하고 고운사가 후원한 행사는 고운사 주지 등운스님, 김주수 의성군수,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치원 문학관 정문에서 고운사 일주문까지 천년숲길을 맨발로 걸으며 바쁜 일상에 지친 참가자들에게 힐링을 선사했으며 가족과 이웃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는 세족식을 가졌습니다. 등운스님은 천년 전 의상스님과 고운 최치원 선생이 걸었던 그 길에 마음을 집중해 걸으면서 서로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수 군수는 팬데믹으로 지친 심신을 힐링하고 치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제18차 셰카디타 한국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마련한 기획보도 세계 속 붓다의 딸 세 번째 주인공은 땐진빠모 샤카디타 인터내셔널 전 회장입니다. 정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유일한 비구니이자 12년 설산 고행을 한 영적 지도자로 유명하신데요. 스님의 출가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Well, I was introduced to Buddhism through reading a very simple book on the Dharma called The Mind Unshaken when I was 18 years old. So immediately as I was reading this, I recognized this was my path that I had been searching for basically all my life. And
So then gradually, slowly, I began to make contact with other Buddhists. Even though I was living in London, this was the early 1960s, and Buddhism was hardly known at that time. And gradually, I became involved with Tibetan Buddhism, but again, very little was known about it in the early 60s. His Holiness the Dalai Lama had only just gone into India in 59. So then I thought, well, if I was going to find a teacher, I should go to India. So that's why when I was 20, I left and came to India. 비구니 승가 복원에 노력해 오셨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비구니 승가의 변화는 어떤 게 있었나요? Bhikshuni lineage in Tibet. And this has always been the question. This has always been the argument that since there was no Bhikshuni lineage in Tibet, they could not start it, you know. And so they've been researching it for many, many years. And it's very controversial. And there's a lot of resistance to reviving this Bhikshuni lineage. But now, recently, two different lamas, very high lamas, have each separately said that they are committed to reviving the Bhikshuni lineage within the Tibetan Mulasavastivada tradition. So we are looking forward now to finally somebody stepping up. It has to be a High Lama. You see, if it's not a High Lama, nobody will be interested. 여성에 대한 차별뿐 아니라 여전히 세계는 소수와 약자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지혜가 있을까요? Well, you know, essentially, we as humans are usually under the dominance of the 5 negative emotions like anger and greed and our basic ego, right? So there's no quick solution. I mean, you know, if there was a quick solution, it would have been solved by now. The strong and the powerful will always want to control and bully those who are weaker, you know, who are seen as weaker, either physically or economically or I mean, however much. It happens also in the animal kingdom, right? The strong control the weak. We all know this, you know, there's no simplistic solutions to this problem. You know, even in the time of the Buddha, his own clan, the Sakya clan, they were attacked and killed and wiped out by a rival clan, by a rival tribe. And the Buddha couldn't do anything, right? I mean, the Sakyas were wiped out in his time, right? So, you know, we talk about peace. 하지만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세계는 다시 자국 이기주의와 장벽을 높이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고 해결책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d goodwill. But as long as there's anger and desire in our hearts, then there will be no peaceful solution. So, I mean, you know, as I said, you know, we think we need to look at history. Look, in history, when on earth did we ever, you know, stop making war on each other? Outwardly, it looks like our lives have improved. We're much more comfortable. We have, you know, better amenities. We have better food, better education. But are people genuinely more happy? Look at young people nowadays, you know, where is their happiness? Where is their contentment? So, you know, this is the problem, you know, we are not peaceful inside. And if we are not peaceful inside, how can we expect there to be peace on the outside? You know, I mean, this is where Buddhism could help, but Buddhists themselves have to practice. Merely saying, you know, I'm a Buddhist, you know, I go for refuge for 3 jewels isn't going to solve the problem, right? We have to work. 내년 한국에서 제18차 샤카디타 대회가 열립니다. 다양한 이슈와 논의, 지평을 넓혀온 샤카디타가 어떤 의제로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It's wonderful that the next Sakadita will be held in Korea. Once again, I remember very fondly the previous Sakadita held in Korea. That was really wonderful and a landmark in Sakadita conferences. Everybody did so well.
So, of course, every 2 years we go to a different Buddhist country, and many topics have already been addressed, you know. So next conference, who knows? Maybe again the issue about how women's voices could be better heard. You know, still in the world, it's mostly male voices, and we need to have some women speaking up, you know, more. But also what women as mothers can do to help the next generation, both sons and daughters, and they are influenced especially by their mother. And so how Buddhist mothers can help their children to have good values and more happiness and contentment in this life, you know, and how to make Buddhism more attractive for young people, right? That they shouldn't think it's just some old-fashioned tradition, which is very boring, and be so useful. It has so many tools for helping our life. This, I think, is very important. You know, how to make Buddhism, bring young people into the Dharma, to help them. 마지막으로 한국 불자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Well, I was thinking that, you know, it would be good to show the world that Buddhists can be peaceful, because we talk a lot about compassion and patience, but if we cannot even get along with each other, then how is it that we, you know, how to live in harmony with each other, right? So we need to show the truth and the glory of the Dharma, which is fantastic, by our example. Properly understood, the Dharma is fantastic. It's a wonderful and precious medicine to heal our lives and the whole planet. We have to understand and activate it in our lives to benefit ourselves and others. It's no good just talking about it or going to the temple and making offerings. We have to transform and heal ourselves, right? The Dharma medicine is there to heal us and make us healthy. This only Buddhists can show, right? That it really does work, right? If we take the medicine. But if we just put the medicine on the shelf and bow down and worship it and say, oh, great medicine, you are so fantastic, I love you, I have great devotion to you, but we never actually drink it, then it's not going to help. 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8월 1일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